자, 식사 잘 하셨죠? 네. 네.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 오후 시간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갈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 시간에는, 오전에는 그림 자료를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한 그런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과 연관되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애니메이션, 어떤 움직이는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해보고요. 지오지브라가 가진 기능 중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 그런 것들이 어떤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쭉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는 3차원 기하를 직접 다루어 보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네. 네, 먼저 나가기 앞서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카드 드린 거에 보면은 뒤쪽에 지오지브라 코리아 해가지고 지오지브라.or.kr, 여러분들 이거 kr만 치시면 안 되고요, or.kr 이라고 치셔야 되는데, or이라는 건 이제 기관이죠, 기관. 그래서 지오지브라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소 홈페이지인데, 뭐 네이버 카페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오지브라.or.kr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분들을 위한,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뭐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 일정, 오늘 같은 연수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오늘 보면 경기도 NTTP 수학교과연구회 지오지브라 연수 되어 있죠. 이 외에도 뭐 다른 곳에서 되고 있는 연수, 대구 1급 정교사, 지우 전국 수학교사, 뭐 전북, 뭐 이런 돼 있는 그런 모든 연수들의 리스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저 구독하기, 저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자신의 캘린더에 지오지브라 일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연수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나름 머리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오지브라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지오지브라 바이블이라는 게 있고, 따라하며 배우는 지오지브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오지브라 4.2에 대해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건 이제 지오지브라 바이블, 요 책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많이 이제 실행 화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하는데, 제가 조만간 저 책 2권이 있는데 그걸 좀 합본을 해서 좀 이제, 그리고 4.2에 맞게 좀 수정을 하고 좀 내용을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 권 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냥 책 출판에 관련돼서는 올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우선 기하와 미적분, 그 다음에 통계, 그 각 영역별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이제 예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지금도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몇 개를 올려놨어요. 1강, 2강, 3강, 8강까지 해서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 또 강의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럼 방법은 잊어버렸고 책을 보자니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제 목소리와 함께 이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집에서 방문 닫고 혼자 컴퓨터 화면 보면서 막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또 물론 제 모습 안 나와요. 컴퓨터 화면만 나오니까 모습을 볼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선생님들, 저는 생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오전에 시험제 내고 이런 그림 같은 거 많이 배우셨는데, 그걸 일일이 매번 낼 때마다 다 그리신다면, 그것도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면서 틈틈이 만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이라든가, 뭐, 보시면 뭐 이런 그림, 이런 거 뭐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여기에 GGB 파일을 올려놨어요. GeoGebra 파일을. 그래서 뭐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냥 열어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열어서 보시면 그거를 보시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기를 뭐 고쳐서 아니면 뭐 수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편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편집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뭐 도움말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말에 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공식 도움말, 간편 도움말, 또 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질문 답변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뭐든지 물어보면 텍스트에 한문을 넣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전 또 그걸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문을 넣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고 또 이렇게 제가 해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뭐 이상이거나 오류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국제 지오지브라에 리포트를 하고 개선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름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뭐 지오지브라에 뭐 보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온라인 도움말 지금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함수 명령에 대한 명령어가 이제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이건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지금 이런 것도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600페이지밖에 안 돼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예, 뭐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뭐 가입 안 하셔도 처음에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냥 가입 안 하고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실 수 있고, 질문만 가입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나가보죠. 이제 한번.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요,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그 슬라이더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 맨 옆에 요것도 알려드려야겠는데, 기하창 이동. 기하창 이동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좌표축 못 옮기셔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제 기하창 이동 딱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쫙 해주시면 이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이 도구 누르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뭐 쉬프트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컨트롤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셔서 이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럼 그 옆에 슬라이더를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더, 지금 메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많이 한 것보다 한번 보시죠. 기하창을 한번 클릭을 해요. 그럼 이런 게 떠요. 이 창이 뭐냐? 수, 가, 정수, 랜덤. 그러니까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움직이려면 이동 모드, 아니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이동 모드 자동 전환이 돼요. ESC 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A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 환경 안에서는 A라는 애는 마이너스 1.8이라고 우린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입력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상 소괄호죠. 소괄호 한 다음에 A, 그 다음에 EA. 자,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친다면 어떤 점이 나타날까요? A는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8이라고 약속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입력창에 A, EA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자,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 하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슬라이더가 변동이 된다면, 움직인다면, 값이 변한다면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움직인 자국을 좀 보고 싶다? 자국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대수창에 제가 이 점 부분을 클릭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취 보이기가 있습니다. 자취 보이기 선택 클릭한 다음에 다시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세요. 자, A, EA 그러니까 Y좌표가 X좌표의 2배가 되는 점은 이런 직선 모양의 자취를 남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매번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라이더 위에서 오른쪽 버튼 애니메이션 시작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왔는데, 자, 지금 자취는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취를 지우는 건 화면을 마우스 휠을 한 번만 당겼다 놓았다 하면은 지워져요. 자, 그래서 저는 자취 보이기를 해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면, 자, 슬라이더가 자동으로 막 숫자가 변하면서 점이 막 이동하죠. 그래서 입력창에다 그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Y 값은 X의 2배, Y 값은 X의 2배가 되는 점의 자취죠. 얘네들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죠. 애니메이션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 예, 예? 애니메이션 멈추는 건 화면 기하창 왼편 아래에 보면 멈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정지를 누르시면 플레이 버튼으로 바뀝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하얀 투명한 버튼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 보여요. 예. 다시 누르면 플레이 됩니다. 뭐 이걸 좀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를 2번 클릭해서 이거를 뭐로 바꿔볼까요? A의 제곱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취도 한번 그려보죠. A의 제곱인 경우에는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업 시간에 응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슬라이더를 지금 잠깐 봐주세요. 슬라이더를 봤을 때 슬라이더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슬라이더를 여기서 증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가가 처음에는 뭐 1일 수도 있고요. 뭐 0.5일 수도 있고 이걸 조절해 가면서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준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점이 이렇게 찍히고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0.3이다 찍었으면 좀 더 자세히 찍히겠죠. 이것이 0.2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점점 자세해지는 과정을 좀 묘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슬라이더의 증가를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정사항에서 슬라이더의 증가를 조절하시면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애니메이션을 네? 여기 가서 오른쪽 없어지는 거기 가서 안돼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애니메이션 이따 여기 있었네. 아니 A를 그냥 A는 2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A,2가 아니고 저도 숫자잖아요. 자취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당연히 숫자가 뜨는 겁니다. 예, 수치를 대입. 뭘 눌러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왼쪽 점 A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 네. 왜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 앞에 숫자를 막 그어보는 거. 왜 애니메이션을 한다? 어디서 그 숫자가 나와? 여기요? 이 앞에 성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그 1, 2, 3, 4 나가는데 슬라이더 이게 이거 너무 커서 그래요. 크잖아. 1, 2, 3, 4인데 여기는 50, 100, 150이 나가잖아요. 진짜 제광이 마이너스 나중에 자극가 예, 이게 X로 누르면 오히려 더 그게 해가지고.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맞아요. 이거 네. 빨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슬라이더를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더는 우리가 약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입력창에 A, EA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엔터를 쳤고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점이 그 A 값에 따라서 이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만약에 얘를 EA 대신 A 제곱 이거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슬라이더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슬라이더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은데 이동 못 시키는 분들은 슬라이더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대상을 좌표의 고정을 해제하십시오. 대상을 좌표의 고정을 해제하시면 마우스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혹시 이 다음에부터 궁금하신 거 다시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애니메이션만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더 위에서 애니메이션 시작을 클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애니메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을 했죠. 점을 했으니까 이제 직선으로 바꿔볼 예정입니다. 이거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AX. 말하자면 Y는 AX라는 뜻입니다. 엔터. 그러면 마이너스 1.8X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본다면 A 값이 양수가 됐을 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A 값이 음수가 됐을 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하셨습니까? 예,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슬라이더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를 추가하냐면 B를 추가하려고 해요. 자동으로 이름이 B가 나와서 B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창에다가 AX 플러스 B를 입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를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움직이면 B의 변동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애니메이션 해제하고요. 뭐 필요한 경우엔 직선에도 자취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직선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자취를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있어서 많이 들었어. 많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다 하셨나요? 네, 하나 더 응용해 볼까요? 자, 응용하기 전에 제가 하나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는 기울기니까 그렇다 치는데 B는 Y절편이니까 좀 이게 옆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고 이 왼편으로 가면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만약에 슬라이더가 위아래로 돼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슬라이더를 위아래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설정사항으로 가십니다. 그냥 슬라이더 설정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에 되고요. 여기 슬라이더 칸에 슬라이더 탭에 슬라이더 부분에 수직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슬라이더 탭에 슬라이더에 수직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한번 보죠. Y절편을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Y절편을 내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기가 더 낫죠, 이게. 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과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타내는 환경. 그 다음에 a에 제가 이걸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슬라이더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응용 문제. 슬라이더를 처음 두 번째 거는 3개를 만들고 세 번째 거는 4개를 만들어야겠죠. 내가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를 전체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 여기서 전부 하나 이렇게 A 올렸어요. A. 아니 전부 찍히는 얘는 슬라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X하고 A, B, C라는 건 A가 소수값이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A, B, C가 A, B, C가 변수는 식을 어떻게 해? 식을 어떻게 해? X가 변수 A의 애니메이션 마이너스 A까지 곱해버려. 식이 잘못. A하고는 깨워야 돼. 그러니까 이가 나오고 이거 다 이렇게 했는데 지워요. A가 뭐냐면 이렇게 A, B, C가 움직이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빠른 움직이다. 이제 마이너스 그치? 얘를 첫 번째까지 좀 붙여서 해야 되겠다. 네 번째 것도 한참 만들어야죠. C를 안 바꿨더니 X가 C는 안 가야겠죠? A A, B, C를 세 개를 동시에 바꾸면 진짜 정신없이 아 진짜요? 세개 다 동시에 수월 전체를 클릭해서 점에다 클릭해가지고 B에다 클릭해봐. 지금 자기는 A, B, C는 거지. B에다 클릭, 오른쪽 클릭. 애니메이션 시작. 세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돼. C도. C도 해봐. 하나씩 이야기를 하죠. 이제 B 하나씩 변화를 시키고 B는 뭐 A만 따라서 변화시키고 여기는 이제 이름이 폭만 틀려요. 바뀌는 A가 거 아니고 D, 보는 E, 거고 S, G,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만들어야 이거 돼. 저기 바꾸는 거 있었잖아. 슬라이더에서 증가를 너무 빨리 했다. 증가를 좀 크게 하다. 이게 A 사인이랑 X 사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역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점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경우에 자, 모르는 애들이 X 외에는 다 모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A, B, C를 슬라이더를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만들 때 A, B, C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가 있으니까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플러스 C. 자, 엔터. 그럼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쉽죠? 자, 그런데 요거를 입력하실 때 지금 X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한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 써도 되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가서는 붙여 쓰다 보면 지오지브라가 오해를 해요. 다른 함수인 줄 알고 아니면 다른 변수인 줄 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여기는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A 한 칸 띄고 X 제곱 한 칸 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잖아요. 구분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한 칸 띄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한 칸 떼면 곱하기가 되니까 그냥 한 칸 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 구분이 다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잘 되셨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만드는데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인데요. 자, A는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Q를 만들어야 되는데 Q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름에다가 P를 넣습니다. 지금 P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다시 만들 때 여기는 Q 적용.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것을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행이동 이렇게. 이것도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설정사항에서 수직으로 바꿔주시고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그럴듯하죠. 자료가. 자, 시각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좀 더 꾸며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슬라이더가 4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A의 사인, A 사인을 붙였으면요 아크 사인이라는 그 사인의 역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하시면 이것을 움직여 보시면 아 요거는 진폭 맞습니까? 제가 용어가 좀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움직여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애니메이션을 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더를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배워보신 겁니다. 자, 역함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 시간에 제가 역함수 구하는 법을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fx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잘 들어주세요. 역함수가 아니라 역연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역연산 함수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 함수예요. 지금 요 함수. 근데 왜 하필 역함수가 아니고 역연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오지브라를 제가 번역을 할 때 이 역함수의 역연산에 대응되는 함수가 인버트예요. 그래서 걔네는 인버트 F나 지오지브라 행렬 구할 수 있거든요. 인버트 A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나 역행렬이나 같은 명령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역함수를 해버리면 행렬에 가서 조금 역함수 A 한다는 게 좀 웃겨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역연산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거 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안 되는데. 역연산이요?